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과의 언어. 5번째, 사과의 언어. 용서 요청.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여러 해 전에 우리 어머니는 시카고에 위치한 어느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들 모두와 잘 지내면서 즐겁게 근무하셨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한 동료가 어머니에게 불평했다. 어머니가 결코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순간 어머니는 머뭇거리시다가 자신이 그 사람에게 저지른 실수를 기억해냈다. 나는 곧바로 사과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내 책임을 인정하고 불편을 끼쳐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했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사과하면 좋겠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았어. 당신은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고 동료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군요. 나는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길 진심으로 원해요. 우리의 관계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이죠. 라고 어머니가 대답했다. 지금이라도 부탁할게요.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럼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둘 다 웃음을 터뜨렸고 서로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나는 지금까지의 연구 과정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당신은 어떤 사과를 원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 5명 중 1명은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길 원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그런 말이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용서 요청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토록 중요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토록 사용하기 힘든 언어인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용서 요청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 첫째, 용서 요청이 어떤 이들에게는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마음의 표현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나면 두 사람 간에 곧바로 감정적인 벽이 생긴다. 그 벽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 사과는 그 벽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이다. 상대방의 주요 사과의 언어가 용서 요청이라면 그것이 바로 그 벽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관계 회복을 진심으로 원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용서 요청이 중요한 2번째 이유는 그것이 당신이 잘못을 깨달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이 고의적으로든 비고의적으로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음을 나타낸다. 당신의 말이나 행동이 도덕적으로 그릇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제 그가 당신에게 항의한다. 그것으로 인해 둘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그릇되며 용서 요청이 요청된다. 용서 요청이 상대방의 주요 사과의 언어인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죄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당신이 정죄나 징벌을 받아 마땅함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내가 엘머를 만난 것은 투싼에서였다. 그녀는 우리 세미나에서 요청하는 사과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당신은 밥의 사과가 진실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고 물었다. 그가 정중하게 나를 용서해 주겠어요? 라고 말할 때죠. 엘머의 대답이었다. 미안해요. 라는 말만으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걸로 보이지 않아요. 2살 난 우리 아이도 줄곧 미안해요 라고 말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하라고 하면 아이는 눈이 커지면서 숨을 죽여요. 용서를 구한다는 건 자신의 죄를 시인한다는 뜻이죠. 2살짜리도 그 점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셋째,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관계를 기꺼이 피해자의 손에 맡김을 나타낸다. 당신은 잘못을 시인했다. 유감도 표명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한다. 용서는 그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앞으로의 관계도 그 결정에 달려 있다. 이것은 당신의 손을 벗어난 일이다. 어떤 이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감내하기 힘든 일이다. 용서 요청은 지배적인 성격이 강한 이들에게는 특히 힘든 일이다. 마틴이 나를 용서해 줄래요? 라고 말하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를 기억해보라. 마틴은 성격 검사 결과
지배적인 성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가 어떤 상황을 주관하지 못할 때 매우 불안해한다는 뜻이다. NG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통제를 포기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그녀에게 맡김을 뜻했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그렇게 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었다. 마침내 마티는 자신의 성격 특징을 자각하고 그로 인한 행동을 정상적인 걸로 받아들이되 그 특성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따라서 마티는 NG에게 나를 용서해 줄래요? 라고 말할 수 있었다. NG는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고 물론이죠 하고 말했다. 그가 아내의 주요 사과의 언어로 말했을 때 관계가 회복되었다. 우리 중에는 거절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다. 이것이 용서를 구하기 힘든 또 다른 이유다. 해밀턴 비즐리는 이렇게 말한다. 사과란 우리가 잘못을 범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상대방만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거부당할 수도 있는 무엇인가를 용서를 요청하는 입장이다. 거부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떤 이들은 거부를 도무지 견딜 수 없어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 요청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들은 용서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거절당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답은 이 같은 두려움을 인정하되 거기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이 거부임을 나는 알고 있다. 또한 나는 내 행동으로 인해 관계가 문제가 생겼음을 그리고 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진실한 사과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용서 요청이 상대방의 사과의 언어라면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용서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을 것이다. 성숙한 사람은 두려움을 자각하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거부한다.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 그들은 기꺼이 두려움을 억제하며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단계를 밟을 것이다. 용서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두려움은 실패의 두려움이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도덕심이 강하다. 그들에게 있어 올바로 행하는 것이란 선한 것이나 성공적인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그들은 늘 올바른 일을 행하려고 노력한다. 올바른 일을 할 때 그들은 성공했다고 느낀다. 이들의 경우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곧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의 두려움이다. 인간관계에서 잘못을 범했음을 시인하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가 힘들다. 대체로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그들은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것이 당신의 감정을 건드렸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당신이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난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들의 자기 변호 방식이 애당초에 가한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주지만 그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 나는 다만 진실을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은 결코 사과하려 하지 않는다. 사과 설문에서 나의 배우자는 결코 사과하지 않아요라는 응답이 많은 데 대해 우리는 놀라지 않았다. 한 남편은 아내는 너무 고집이 세서 사과할 줄을 몰라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내의 사과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라고 했다. 한 아내는 그게 남자의 자존심인지는 몰라도 남편은 내가 여러 날 동안 말을 하지 않으면 사과할 줄을 몰라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둘 모두 비참해지는 쪽을 택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면 실패의 두려움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처럼 인간에게 가장 공통적인 두려움들 중 하나임을 이해해야 한다. 첫 단계는 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먼저 자신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두려움들 중 하나다. 내가 사과하기 힘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때로 나는 내 배우자나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며 그로 인해
우리의 관계에 해로운 결과에 약이 된다. 관계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은 사과하는 것이며, 그래서 나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사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누구나 실수를 범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실패를 뜻하지는 않는다. 내가 행한 일이 잘못임을 시인한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계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두려움을 억제하고 사과할 것이다. 이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사과자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길에 접어든 셈이다.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일도 힘들 수 있지만 피해자가 쉽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가해자가 깨닫기도 힘들 수 있다. 용서 요청과 용서 요구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는 연구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상처를 잊고 관계를 지속하기를 기대하는, 심지어 요구하는 가해자들을 많이 만났다. 한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 중에 그 말을 수백 번 들었어요. 그는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무엇을 더 원하는데? 라고 말하죠. 나는 한 번만이라도 그가 내 눈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용서해 줄래? 하고 말하는 걸 원해요. 그는 나의 용서를 요구하지만 결코 사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꾸지도 않죠. 그녀의 남편과 대화할 기회가 전혀 없었지만 나는 그가 통제적인 성격을 지녔고 실패를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일 거라고 짐작했다. 이들의 성격적 특성이 제대로 다루어질 수만 있었다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용서를 요구하지 말라. 당신은 그것을 예상할 수 없다. 용서를 요구할 때 우리는 용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본질적으로 용서는 징벌을 단념하고 상대방을 다시 용납하는 선택이다. 그것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범과를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란 나는 우리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요. 따라서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더 이상 공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할게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선물이다. 요구되는 선물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다. 가해자로서 용서를 요구하는 것은 마치 보좌에 앉아서 용서하지 않는 피해자를 재판하는 군주와 같은 모습인 것이다. 피해자는 나로 인해 상처를 입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데 나는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려 하고 있다. 반면에 내가 피해자에게 가서 나를 용서해 줄래요? 라고 말할 때에는 상대방 앞에 엎드려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셈이다. 상대방이 내 요청을 들어준다면 나는 그 사람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임을 알고 있다. 용서는 항상 요청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결코 강제적으로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용서를 요청할 때에는 큰 부탁을 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처를 입은 자에게 있어 용서란 값비싼 것이다. 용서할 때 그들은 공의에 대한 요구를 포기해야 한다.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당혹감과 수치심을 억눌러야 한다. 거부와 배신을 당했다는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 때로 그들은 당신의 과실에 따른 고통스러운 결과를 참으며 살아야 한다. 용서란 값비싼 것이므로 피해자가 곧바로 용서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상처가 경미하며 당신이 피해자의 주요 사과의 언어로 사과한다면 그는 속히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처가 심각하고 자주 반복된 거라면 피해자 측이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상대방의 사과의 언어가 보상이나 뉘우침인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손해를 배상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상대방이 당신의 진실성을 확신해야 하며 그러자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기에 가해자인 사람이 발휘해야 할 가장 큰 미덕은 인내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다른 사과의 언어들을 활용한 후에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을 여는 열쇠일 수 있다. 그것은 피해자가 듣기를 원하며 기다리는 사과의 한 요소일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라는 용서의 요청은 당신의 사과가 진실함을,
그에게 확신시켜주는 말이다. 당신의 사과가 진실함을 알려주길 원한다면 상대방의 사과의 언어를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용서를 요청하는 사과의 언어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확인하며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자. 용서를 구하는 말. 당신에게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험하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군요. 당신은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순전히 내 잘못이에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어요. 내가 한 일이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시는 나와 얘기하고 싶지 않겠지만 나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입힐 의도는 없었지만 그러고 말았군요. 이제야 그 점을 깨달았어요. 비록 내가 장난으로 한 행동이지만 그건 잘못된 게 분명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부디 나를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를 기대하며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자.